2025년 9월 10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좀 주목할 만한 움직임을 보인 종목들 한번 깊이 파고 들어가 보죠. 저희가 받은 자료들을 보면서 오늘 시장의 맥점은 어디였는지 또 그 배경엔 어떤 동력들이 있었는지 같이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는 이제 정규장 마감 기준으로요. 거래대금이 한 150억 원 이상이면서 변동성이 좀 컸거나 상한가 간 종목들 위주로 볼 겁니다. 그냥 어떤 종목이 올랐다 이게 아니고요. 상승률, 거래대금, 그리고 제일 중요한 그 핵심 모멘텀이 뭔지 이걸 좀 집중적으로 파헤쳐서 여러분들이 시장의 큰 흐름을 놓치지 않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오늘 시장은 어떤 테마가 좀 주도했을까요? 그리고 개별 종목들 보면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오른 것들도 있는데 그 뒤에는 어떤 기대감이나 사건들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그 핵심을 한번 파헤쳐 보죠. 바로 시작할까요? 네. 가장 먼저 역시 상한가 종목 봐야겠죠. 삼형 엠텍 29.9% 올랐고 거래대금이 1,772억 원이나 터졌어요. 조선기자재 쪽 열기가 진짜 대단했던 것 같은데 근데 단순히 업한 기대감만으로 보기에는 이 상승폭이나 거래량이 상당해 보이거든요. 혹시 특별한 게 더 있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최근에 조선업종 자체가 분위기가 좋은 건 맞는데요.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깔려있긴 한데 삼형엠텍은 약간 더 복합적으로 봐야 할 것 같아요. 이 회사가 선박 엔진 구조물 같은 조선 기자재만 하는 게 아니고요. 원자력 발전 설비나 광산 플랜트용 구조재 이런 쪽 사업도 같이 하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조선업 호황 기대감에다가 원전이라던가 자원개발 관련 기대감 이런 것까지 같이 좀 반영이 되면서 시너지를 낸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특히 전날보다 거래량이 8배나 늘었다는 점. 이런 복합적인 기대감이 시장 참여자들 관심을 확 끌었다. 이런 증거라고 봐야겠죠. 확실히 여러 테마에 이렇게 걸쳐있는 종목들이 강한 모멘텀을 받을 때가 많군요. 네, 다음으로는 제약바이오 쪽, G2G 바이오가 눈에 띄네요. 26%나 급등했고 거래대금도 1,600억 원 넘겼어요. 바이오주 변동성이 크긴 하지만 오늘 유독 이렇게 강하게 오른 배경이 뭘까 좀 궁금한데요. 네, G2G 바이오 급등은 크게 보면 한 두 가지 요인이 같이 작용한 것 같습니다. 이제 거시적인 요인이랑 정책적인 요인인데요. 첫 번째는 아무래도 미국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 이게 보통 성장주, 특히 바이오 같은 섹터에는 긍정적이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국내 정부 차원에서 바이오 산업을 좀 육성하겠다, 지원하겠다 이런 정책 기대감입니다. 최근에 관련 발표들이 좀 이어지면서 섹터 전반적으로 좀 분위기가 좋았거든요. 그중에서도 G2G 바이오가 특히 좀 주목을 받은 것 같습니다. 이런 거시 환경하고 정책 기대감이 딱 맞물린 결과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아, 금리 인하 기대감이랑 정부 정책 지원. 이 두 가지가 바이오 섹터 전체를 좀 밀어 올렸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실제로 오늘 일동제약도 한 9.9% 올랐는데 여기는 경구용 비만 치료제 개발 기대감이 있다고 하니까 이것도 좀 비슷한 맥락으로 봐도 될까요? 정확합니다. 개별 기업의 어떤 파이프라인이나 기술력 이것도 물론 중요한데요. 이렇게 섹터 전체를 움직이는 거시적인 변수나 정책 방향 이런 게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칠 때가 많거든요. 일동제약 상승도 전반적인 바이오 섹터의 좋은 분위기 속에서 개별 모멘텀이 좀 더 부각된 사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AI 테마는 정말 꾸준합니다. 네, 대한광통신이 오늘 25.70% 급등했고 거래대금 733억 원 기록했어요. AI 하면 당연히 데이터 센터가 떠오르는데 역시 광통신 케이블 수요 증가 기대감 이게 반영된 걸까요? 네, 그 연결고리가 핵심입니다. AI 기술이 점점 고도화되면 처리해야 할 데이터 양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잖아요. 네. 이건 결국 더 빠르고 안정적인 데이터 전송 인프라, 그러니까 고성능 데이터 센터를 더 많이 지어야 한다는 뜻이거든요. 대한광통신은 바로 이 AI 데이터 센터에 꼭 필요한 특수 광 케이블, 이걸 이제 상용화한다 이런 소식이 시장 기대감을 아주 강하게 자극한 경우죠. 특히 전일 대비 거래량이 11배나 폭증했다는 점. 와, 이건 AI 인프라 투자 확대에 대해서 시장이 얼마나 확신하는지 이걸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 기대감을 넘어서 이제 실제 수주나 실적으로 이어질 거다. 여기에 좀 베팅하는 움직임으로 보입니다. 11배 폭증이라니 AI 인프라 관련주에 대한 관심이 정말 뜨겁네요.
그런데 오늘 거래대금만 딱 놓고 보면 HJ중공업이 단연 압도적이었습니다. 상승률 21.40%도 놀라운데 거래대금이 무려 1조 1271억 원. 와, 오늘 시장의 거의 모든 관심이 이 종목에 쏠렸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은데요. 방위산업 테마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폭발력을 보였을까요? HJ중공업 같은 경우는 지정학적 긴장 고조라는 아주 직접적인 뉴스가 딱 촉매제가 됐습니다. 이스라엘 카타르 공습 소식이라든가 또 러시아 군용 드론이 나토 회원국인 폴란드 영공을 침범했다. 이런 뉴스들이 연달아 나오면서 글로벌 안보 불안감이 커졌고요. 네. 이게 이제 방위산업 관련주에 대한 투자 심리를 아주 강하게 자극한 거죠. HJ중공업은 대표적인 방산수혜주 중 하나로 꼽히면서 시장 매수세가 그냥 집중됐고 그 결과 1조 원이 넘는 정말 이례적인 거래대금을 기록한 겁니다. 이런 지정학적 이벤트가 특정 테마, 특정 종목에 얼마나 강력하고 즉각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이걸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테마는 또 뉴스 흐름에 따라서 변동성이 엄청 클 수 있다는 점도 좀 생각해야겠죠. 확실히 국제정세 뉴스가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 크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네요. 다음은 조금 결이 다른 종목인데요. 대호특수강입니다. 22.8% 급등했고 거래대금은 140억 원. 근데 눈에 띄는 건 전일 대비 거래량이에요. 무려 304배나 증가했어요. 중소형 철강주에 이렇게 폭발적인 거래량 증가를 보인 배경은 뭘까요? 이 경우는 정부 정책 결정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요. 중국, 일본, 인도, 인도네시아 이 네 나라에서 들어오는 열연강판에 대해서 앞으로 5년간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최종 결정을 내렸거든요. 반덤핑 관세요? 네. 이 조치가 그동안 좀 가격 수입산 제품 때문에 힘들었던 국내 철강 업체들, 특히 중소형 업체들한테는 상당히 좋은 소식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거죠. 가격 경쟁력을 좀 회복할 수 있겠다, 이런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투자자들 관심이 확 쏠렸고 이게 대호특수강 같은 특정 중소형 철강주의 주가 급등, 그리고 말씀하신 그 이례적인 거래량 폭증으로 이어진 겁니다. 정책 하나가 특정 산업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이걸 잘 보여주는 예시죠. 반덤핑 관세 부과 결정이 중소형 철광주 기대감을 이렇게까지 끌어올렸군요. 거래량 300배 증가는 정말 인상적이네요. 비슷한 맥락에서 사이버원도 거래량 증가율이 대단했어요. 18.6% 상승에 거래대금 533억 원, 그리고 거래량은 전일 대비 330배. 와, 이것도 엄청나네요. 보안 관련주인데 어떤 특별한 이슈가 있었던 건가요? 네, 사이버원의 급등과 거래량 폭증은 최근에 있었던 그 KT 고객 대상 무단 소액 결제 피해 확산 사건, 이거랑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그 사건이요? 네, 대규모 통신사에서 이런 보안 사고가 터지면 사회적으로 정보 보안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게 확 부각되잖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관련 기술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번 사건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나 온라인 결제 시스템 보안 강화, 이런 요구가 더 커질 거다. 이런 기대감이 사이버원 같은 보안 전문 기업에 대한 투자 심리를 자극한 걸로 보입니다. SGA가 오늘 15.70% 상승한 것도 비슷한 맥락에서 보안 그리고 클라우드 테마가 같이 부각된 결과를 해석할 수 있고요. 사회적 이슈가 곧바로 관련 산업의 모멘텀으로 이어지는 전형적인 패턴이라고 볼 수 있죠. 이렇게 개별 종목들을 하나하나 짚어보니까 오늘 시장을 움직인 핵심 동력들이 몇 가지 그룹으로 좀 묶이는 것 같습니다. 테마별로 좀 더 정리해서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먼저 조선 관련주들. 오늘 정말 강했어요. 삼형 엠텍 외에도 케이프, 세진중공업 1승, 자료에 나온 것만 해도 4개나 되네요. 이들의 공통적인 상승 동력은 뭘까요? 네, 조선 테마가 오늘 시장의 한 축을 확실히 담당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전 세계적으로 선박팔주 늘고 선가 오르고 이런 조선업황 자체의 개선 기대감이 바탕에 깔려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케이프 14.8% 상승, 780억 거래대금, 세진중공업 13% 2,700억, 1승 12.8% 1,708억. 이런 종목들은 특히 그 한미 조선업 협력 강화에 대한 기대감, 이게 계속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한미 조선업 협력이요? 네, 미국이 이제 자국 조선 역량 강화를 위해서 한국이랑 협력한다, 이런 뉴스가 꾸준히 나오면서 관련 기자재 업체들 관심이 높아진 거죠. 아까 분석했던 삼형 엠텍은 여기에 원전,
플랜트 기대감까지 더해진 좀 복합적인 경우였고요. 세진중공업이나 일승처럼 거래대금이 뭐 수천억 원대에 달하는 걸 보면 시장 관심이 얼마나 집중됐는지 알 수 있습니다. 조선업 자체의 호황이랑 정책 기대감이 맞물린 결과군요. 다음으로는 로봇, AI, 스마트 팩토리 관련주들. 이것도 눈에 많이 띄네요. 키워드가 막 서로 겹치면서 여러 종목이 리스트에 올랐어요. 로봇 관련 4개, AI 3개, 스마트 팩토리 3개. KNS, 휴림로봇, 코닉오토메이션, 하이젠 R&M, 코인테크 등등 다양한 종목들이 있는데 상승 이유도 아마 제각각이었겠죠. 그렇습니다. 이 분야는 뭐 기술 발전, 정책 변화, 또 개별 기업 이슈 이런 다양한 요인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특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휴림 로봇 11.70% 상승 1,551억 거래 대금 하고 하이젠 R&M 5.60% 730억 같은 경우는요. 최근에 시행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흔히 노란봉투법이라고 하죠. 그거랑 관련이 좀 있습니다. 아, 노란봉투법이요? 그게 로봇이랑 어떻게 연결되죠? 이 법안이 시행되면서 기업들의 노사관계 불확실성이 좀 커질 수 있다 이런 시각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인력 의존도를 낮추려고 공장 자동화나 로봇 도입 수요가 늘어날 거다 이런 기대감이 반영된 걸로 해석하는 거죠. 아, 노란봉투법이 오히려 로봇 자동화 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 이런 해석이군요. 흥미로운 연결고리네요. 다른 로봇 관련지들은 어떤가요? KNS 12.30% 14억 같은 경우는 베트남 법인에서 2차 전지 원통형 배터리 관련 자동화 설비랑 로봇 시스템 양산을 시작해서 첫 출하를 했다. 이 소식이 좋게 작용했고요. 자체적인 사업 성과가 부각된 거죠. 한편 코닉오토메이션 8.30% 776억은 쿠팡의 물류센터 자동화 같은 AI 기반 전략 강화, 이거랑 맞물려서 스마트 팩토리 관련주로 주목받았고 코인테크 9.60% 124억 역시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 관련해서 협력 확대 기대감으로 상승했습니다. 보시다시피 같은 테마 안에서도 구체적인 상승 동력은 이렇게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기술 트렌드, 정책, 그리고 기업별 뉴스까지 정말 복잡하게 얽혀 있네요. 전력 설비 쪽도 오늘 강세를 보였습니다. 효성중공업하고 HD 현대일렉트릭이 나란히 높은 상승률과 거래대금을 기록했고 자료에는 산일전기도 관련주로 언급되어 있네요. 이쪽은 어떤 모멘텀이 있었나요? 전력 설비 테마는 사실 글로벌 인프라 투자 확대라는 큰 흐름 속에서 꾸준히 주목받는 분야죠. 효성중공업은 11.20% 상승 2,158억 원 거래대금의 경우는 특히 유럽 쪽에서 오래된 전력망 교체하고 또 신재생에너지 연계 때문에 대규모 투자가 진행 중인데 그 수혜를 입을 거다 이런 기대감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HD 현대일렉트릭은 8.50% 1,997억 원은 조금 다른 각도인데요.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 관련 발언 중에 동맹국에 대한 상호 관세 부과를 한 90일 정도 유예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이게 이제 미국 수출 비중이 높은 이 기업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한 걸로 보입니다. 정치적 변수가 기업 주가에 영향을 준 사례죠. 아, 유럽 투자랑 미국 정치 변수 각기 다른 이유로 올랐군요. 산일전기는 어떻습니까? 산일전기 7.40% 1,272억 원은 뭐 직접적인 해외 모멘텀보다는 효성중공업 같은 대형업체들 실적이 좋다. 이런 소식에 좀 같이 움직이는 경향을 보였고요. 또 국내 전력기기 수요가 늘어날 거다. 혹은 뭐 폭염 때문에 전력 사용량 급증할 수 있다. 이런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같이 좀 상승한 걸로 보입니다. 지주사들의 움직임도 있었어요. 한진중공업 홀딩스가 19.30% 급등했고 SK스퀘어도 7.50% 상승하면서 1,500억 원 넘는 거래대금을 기록했습니다. 지주사들은 보통 개별 사업보다는 다른 요인의 영향을 받을 때가 많은데 오늘은 어떤 이유였을까요? 네, 맞아요. 지주사들은 종종 뭐 세금 정책이나 지배구조 관련 이슈에 좀 민감하게 반응하죠. 한진중공업 홀딩스 19.3% 상승 468억 거래대금의 경우는 정부가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 기준을 좀 완화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이거랑 관련된 대통령 발언 같은 게 투자 심리를 좀 자극한 걸로 보입니다. 세금 부담이 줄면 지주사 가치가 올라갈 수 있다. 뭐 이런 해석이죠. SK스퀘어는 7.50% 1,538억는 이런 지주사 전반의 어떤 긍정적인 분위기에 더해서 자회사인 SK하이닉스의 실적 개선 기대감도 있고요. 또 SK그룹 차원에서 AWS랑 협력해서 울산에 7조 원 규모의 대규모 데이터 센터를 짓는다. 이 뉴스 모멘텀이 계속 반영된 결과로 분석됩니다. 양도세 완화 기대감, 그리고 그룹 차원의 대규모 투자 모멘텀,
각기 다른 이유로 지주사들도 움직였군요. 이 외에도 오늘 시장을 달군 키워드들이 좀 더 있죠? 그렇습니다. 정책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G2G 바이오 외에도 KB금융 7.00% 상승, 1,795억 거래대금이 발표한 중장기 주주환원 정책, 이게 시장에서 꽤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고요. 부국증권 5.95% 상승 623억은 요즘 논의되는 상법 개정안 중에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조항,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좀 반영된 것 같고요. 반도체 쪽에서는 윈팩 8.50% 상승 206억. 이 간밤에 미국 필라델비아 반도체 지수가 강세를 보였고 또 미국의 대중반도체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전망에 힘입어서 상승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제 관련해서는 단알 7.1% 상승 2,101억 거래대금이 자체 가상자산인 페이코인, 이걸 CU 편의점에서 결제할 수 있게 됐다는 소식 등등 가상자산이 실생활에 더 많이 쓰일 거다. 이런 기대감으로 큰 폭으로 오르고 거래대금도 2,000억 원 넘게 기록하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각기 다른 이유로 주가가 움직였네요. 자, 그럼 오늘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시장을 주도했던 종목들 한번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이 주신 자료를 이렇게 종합해 보니까 삼형엠텍을 시작으로 G2G 바이오, 대한광통신, HJ중공업, 사이버원, 그리고 또 높은 상승률과 거래대금을 기록한 TLB, 세진중공업, 일승, 휴림로봇, 효성중공업, 단알, 이런 종목들이 오늘 시장의 핵심 주도주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종목들은 상승률, 거래대금, 그리고 또 명확한 테마 형성, 이런 기준들을 잘 충족시킨 경우들이죠. 네,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본 종목들 말고도 제공된 자료 보시면 전일대회 등락률이나 거래대금, 거래량, 그리고 오늘 특히 좀 눈여겨볼 만했던 거래량 증가율, 이런 다양한 기준으로 상위 종목 리스트가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거래대금만 보면 SK하이닉스가 1조 5천억 원 넘기면서 압도적인 1위였죠. 이런 다양한 리스트들을 같이 참고하시면 시장의 좀 입체적인 모습을 파악하는 데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여러분의 관심 기준에 맞춰서 추가적으로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장을 좀 요약해보자면 조선, 로봇 AI, 스마트 팩토리, 방산, 전력 설비 같은 특정 테마들이 강한 힘을 보여줬고요. 여기에 정부 정책이나 지정학적 이슈, 거시경제 변수, 또 개별 기업 뉴스 같은 다층적인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개별 종목들의 등락을 이끌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특히 삼형엠텍, G2G 바이오, 대한광통신, HJ중공업 같은 일부 종목들의 급등세는 시장의 특정 이슈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네, 이처럼 시장 움직이는 힘은 뭐 단일한 요인이 아니라 정말 거미줄처럼 얽힌 다양한 변수들의 상호작용 결과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짚어본 내용들이 2025년 9월 10일 시장에 이런 복잡한 맥락을 이해하시는데 조금이나마 좀 유용한 가이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저희가 살펴본 것처럼요. 거시경제 지표의 변화, 또 예측하기 어려운 국지 정세, 정부의 정책 방향 전환, 혁신적인 기술의 등장, 때로는 특정 기업의 예기치 못한 소식까지 정말 수많은 정보들이 끊임없이 주가에 영향을 미칩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이렇게 매일 쏟아지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여러분은 앞으로 어떤 연결고리에 더 주목하시겠습니까? 서로 좀 달라 보이는 뉴스들 사이에 숨겨진 관계를 어떻게 찾아내고 또 그것을 자신만의 투자 인사이트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지 한번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요?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제공한 모든 정보와 분석은 여러분의 투자 결정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자료 중 하나일 뿐입니다. 시장은 본질적으로 예측 불가능한 변동성을 가지고 있고요. 모든 투자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과 그에 따른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이거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를 실행하시기 전에는 항상 충분한 정보 수집과 신중한 분석 과정을 거치시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저희가 활용한 데이터의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고요. 원본 데이터 자체에 오류가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 유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